도발을 너무 잘해서 복싱 실력도 실력이지만 심리전으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는 천재적인 복싱 센스의 소유자 나심 하메드. 영상에서 보이듯 그는 얄밉기도 하면서 장난기 가득한 복싱 스타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하메드 선수는 단순히 복싱 쇼맨십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실제로 WBO 패더급 챔피언을 했고 프로 전적 36승 1패라는 깔끔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얄미운 복서가 아니라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심리전의 제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링 입장부터 독특한 이 선수는 마법의 양탄자나 가마를 타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으며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를 따라하는 등 팬들에겐 매우 흥미로운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왼손잡이인 나심 하메드 선수의 레프트는 한방 제대로 꽂히면 바로 경기가 종료되어 버릴 만큼 강한 KO 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메드 선수의 36승 중 84%가 KO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는 단순한 트롤이 아닌 진정한 실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에 복싱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1패를 하는 순간 은퇴를 한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1패를 하고 딱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은퇴한 전설의 복서 나심 하메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으면서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 상을 저희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희 차도르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돌리며 앞으로 퀄리티를 더 높이고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2배, 3배로 열심히 하는 차도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도르 인스타그램에 제 운동 인증 영상, 격투기 강좌, 그리고 격투기 하이라이트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통은 인스타그램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974년생인 나심 하메드 선수는 영국에서 자랐으며 어린 나이 때부터 복싱을 시작해 만 18살에 프로 데뷔를 했습니다. 1992년에 플라이급으로 데뷔한 하메드 선수는 데뷔 초반부터 상대 선수들을 화려하게 KO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만 20세가 되는 해엔 당시 챔피언인 빈센조 벨카스트로 선수와 12라운드 동안 대접전을 펼치고 판정승으로 이겨 유럽 벤텀급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이 타이틀을 한 번 방어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나심 하메드 선수. 그는 1994년 프레디 크루즈 선수를 6라운드 만에 TKO 시켜버리며 WBC 슈퍼 벤텀급 챔피언이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하메드 선수는 본격적으로 상대 선수를 도발하기 시작하며 경기에 입장할 때 가수나 댄서 등을 고용하며 한편의 쇼를 보는 듯한 퍼포먼스를 하곤 하죠. 1995년 하메드 선수는 패더급에서 단 한 번도 경기를 치른 적이 없으나 인기가 많고 실력이 좋다는 이유로 패더급 챔피언과 싸울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치 종합격투기에서 맥그리거가 느닷없이 에디 알바레즈와 싸우고 두 벨트를 챙겼었던 것처럼 이때도 스포츠보단 흥행을 중요시한다는 매우 비슷한 논란이 있었네요. 아무튼 당시 WBO 패더급 챔피언인 스티브 로빈슨과 붙은 나심 하메드 선수. 로빈슨 선수는 오른손잡이이며 WBO 패더급 벨트를 7번이나 방어해냈을 만큼 결코 하메드 선수의 유명세를 위한 희생양 느낌의 페이퍼 챔피언이 아닌 실제로 복싱계에서 강자로 평가받는 그런 복서였습니다. 하메드 선수는 이러한 로빈슨 선수를 상대로 5라운드에 녹다운을 빼앗았고 8라운드에 아름다운 레프트훅을 명중시키며 경기를 끝냅니다. 이 경기가 참으로 드라마틱했던 이유는 비가 오지게 내려 관객들과 복서가 모두 흠뻑 젖은 것도 있지만 이날 하메드 선수는 주먹을 부상당하며 이 부상은 하메드 선수가 은퇴할 때까지 그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1996년 매누엘 메디나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두 차례 세계 패더급 챔피언 출신인 매누엘 메디나 선수는 이 경기 이후에도 계속 이름을 날려 총 5번에 걸쳐 챔피언이 되고 은퇴 후 현재는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1996년으로 돌아가서 두 선수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실망시키지 않고 시작부터 저돌적인 경기를 펼칩니다. 2라운드에서 메디나 선수에게 정타를 맞춘 하메드 선수. 메디나 선수는 다운을 당하고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하지만 어찌어찌하여 회복하여 경기는 이어집니다. 누가 봐도 메디나 선수가 확연히 밀리는 방향으로 경기는 진행되었지만 하메드 선수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1라운드에 메디나 선수 코너 측에서 경기를 포기하여 하메드 선수의 승리가 선언되었으나
당시 하메드 선수가 경기를 끝내지 못한 게 그의 기량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슬럼프의 시작이 된 게 아니냐 등 다양한 억측이 난무했으나 하메드 선수는 당시 자신이 지독한 독감에 시달리고 있어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메드 선수는 기자들과 안티들의 추측을 잠재우듯 다음 경기에서 2라운드 만에 상대 선수인 레미지오 몰리나 선수를 KO시켜버리며 이 같은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독감에 걸린 하메드 선수에게 패배한 메디나 선수와 1승 1패를 주고받은 붐붐이라고 불리우는 IBF 패더급 챔피언 톰 존슨 선수와 나심 하메드 선수는 1997년 2월에 붙게 됩니다. 하메드 선수는 WBO 챔피언 벨트를 걸고 존슨 선수는 IBF 타이틀을 걸고 승자가 두 벨트를 모두 챙기는 서로의 명예를 걸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첫 2라운드 동안 탐색전이 이어졌으나 3라운드부터 존슨의 패턴을 읽은 하메드 선수가 본격적인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라운드에서 존슨은 하메드 선수의 어퍼컷에 맞고 TKO가 선언되며 하메드 선수는 WBO와 IBF 패더급 통합 챔피언이라는 참으로 멋있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하메드 선수는 자신의 WBO와 IBF 타이틀을 모두 걸고 두 경기를 치르는데 첫 경기는 빌리 하디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TKO 승리, 두 번째 경기는 주안 카브레라 선수를 상대로 단 2라운드 만에 TKO 승리를 거두며 두 벨트를 비교적 손쉽게 방어해왔습니다. 하지만 IBF와 복싱 정치질로 인해 하메드 선수는 실력과 상관없이 IBF 벨트를 반납하고 맙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28승 0패를 달리고 있는 하메드 선수는 어느덧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은 복서가 되었고 그는 복싱 커리어 최초로 미국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 상대는 WBO 패더급 랭크 3위이자 WBO 패더급 챔피언인 47승 1패 케빈 켈리. 나심 하메드 선수의 미국 데뷔전을 홍보하기 위해 복싱계는 광고비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부었다고 할 정도이죠. 이때 걸린 파이트 머니는 승자에겐 200만 달러가, 패자에겐 50만 달러가 주어지는 조건이었습니다. 나심 하메드 선수의 역대급 명경기를 꼽히는 이 경기는 모두의 예상대로 난타전이 되었으며 양 선수는 서로에게 3번씩 다운을 빼앗을 정도로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난타전 끝에 하메드 선수는 4번째 라운드에서 켈리 선수를 KO시키며 화려한 미국 진출 데뷔전을 남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메드 선수가 데뷔할 때부터 함께한 트레이너인 브랜든 잉글과의 불화로 이번 경기를 끝으로 둘은 찢어지게 됩니다. 잉글은 하메드의 트레이너로서 떠나며 그가 변했다 라는 씁쓸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2000년까지 쭉 무패 행진을 이어오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서 이름을 날린 나심 하메드 선수. 그러나 그에게도 첫 패배가 발생합니다. 때는 2001년 4월 그는 자신의 챔피언 벨트를 걸고 공석인 IBO 패더급 챔피언의 자리까지 걸고 멕시코의 강자이자 파키오와 2번이나 싸운 적이 있는 경력 22년의 베테랑 복서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 선수와 붙습니다. 당시 HBO의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바레라 선수는 수도승이 연상될 정도로 끊임없는 노력과 절제력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하메드 선수를 취재하러 갔을 당시에는 젊은 선수들과 스파링을 할 때도 대충대충 하고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은 전혀 보이지 않아 관계자들은 하메드 선수가 방심하면 1패를 할지도 모른다며 내부적으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도박사들은 하메드 선수의 압승을 예상했으나 바레라 선수는 영리하게도 하메드 선수의 왼쪽으로 돌면서 바디와 앞면을 적절히 섞어주며 타격하여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레프트를 완전히 봉쇄하였습니다. 바레라 선수는 공개적으로 하메드 선수의 투머치 스타일인 경기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실제로 경기 도중에도 클린치를 하며 감정 섞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결국 하메드 선수는 바레라 선수의 전략에 제대로 말려 경기는 판정으로 넘어가 만장일치로 바레라 선수가 이겼습니다. 이로써 바레라 선수는 나심 하메드의 타이틀을 몽땅 빼앗고 공석이었던 IBO 패더급 챔피언으로 등극하고 말죠. 특히 이날 경기는 31만 건의 페이퍼뷰 구매가 등록된 만큼 이날 경기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팔린 패더급 복싱 경기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메드 선수는 1패를 하는 순간 은퇴를 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고 실제로 바레라 선수와의 경기 이후 그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기를 갖지 않았습니다. 대충 3-4개월마다 경기를 해온 하메드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
이상할 만큼 긴 공백이긴 하죠. 하지만 2002년 5월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놓쳤던 IBO 패더급 타이틀에 도전하기 위해 당시 챔피언이었던 마누엘 칼보 선수와 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날 경기에는 평소 하메드 선수를 찾아볼 수는 없었으며 그는 너무나도 포인트 위주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의 소극적인 스타일이 얼마나 심했냐면 단순히 신중해진 것이 아니라 복싱에 흥미를 잃어보였을 정도로 최선을 안 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장을 채운 만여 명의 관객은 후반 라운드부터 하메드 선수를 향해 야유를 보낼 정도였죠. 비록 하메드 선수가 수년간 연승행진을 하고 1패를 하자마자 은퇴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기억되는 도발의 황제인 하메드 선수는 바레라 선수와의 경기를 끝으로 1패를 끝으로 은퇴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하메드 선수는 흥행성이 늘 따라다닌 선수답게 1997년을 기준으로 데뷔한 지 5년 만에 연수입 1,40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은퇴 직전이었던 시기엔 바레라 선수와의 경기 당시에는 그 한 경기만으로 850만 달러의 파이트머니를 받았고 누적 파이트머니는 대충 5천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기록이 깨졌으나 하메드 선수가 현역이었을 당시 그는 당시 헤비급 챔피언인 레녹스 루이스 선수 다음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영국 복서로 손꼽혔습니다. 최근에도 도발 위주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복서와 격투기 선수들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나심 하메드 선수처럼 수년간 무패 행진을 유지하며 상대 선수를 조롱하는 파이터나 복서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논란도 많고 팬도 많고 돈도 많이 번 링 위의 왕자, 레프트 훅의 신, 스포츠맨이나 엔터테이너로 불리우는 복서 나심 하메드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찾아뵙는 차도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